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와 전청조 얘기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민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희 기자.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전청조가요, 작년 8월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어제 또 새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광복절 특사로 1,600여 명 정도가 사면을 받았는데요. 특별 사면 대상에 전청조 씨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청조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인천지법에서 2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기간을 포함해서 형기를 90% 정도 복역을 하고 가석방된 상태였고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기준 사면이라고 했잖아요. 광복절 실사 이유가요. 기준 사면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준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요건을 규정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기준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일부 강력 범죄와 그리고 이제 뇌물수수 범죄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이라든지 강도 그리고 조직폭력, 성폭력 같은 범죄들은 이런 기준 사면에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범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사면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녀 형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미 가석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기준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일단 전청조가 나와서 사기를 다시 몇 차례 쳤고, 사기 재범 가능성도 일단은 높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일반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면 대상에 사기죄를 포함시킨 게 옳은가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석방도 문제고 사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을 먼저 시켰고 그다음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네. 문제는 사기죄를 민생범죄로 놓고 본다는 겁니다. 민생범죄가 누구에 대한 민생범죄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민생범죄입니까? 피해자는 이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기를 그렇게 놓고 본다는 것 자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사기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뤄봐야 할 주제 같습니다. 한 번 더. 예. 그리고 장가희 기자, 또 전청조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 고발장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나온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죠. 네, 현재까지 고소 고발장 17건이 송파서에 병합이 돼 있고요. 확인된 피해자 수만 해도 23명, 그리고 피해 액수는 28억 원입니다. 경찰은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공동 피소된 경우는 현재까지 2건입니다. 2건. 예, 양지민 변호사님, 장가희 기자 얘기했는데 2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한 건은요, 이 남현희 선수가 운영하던 그 펜싱 아카데미의 이제 학부모입니다. 총 11억 원을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전해지는 그 학부모가 남현희 씨도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이제 낸 진정건의 이제 피진정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경찰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현희 씨가 이제 공범인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청조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공범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 지금 포렌식 중인 일명 전청조의 세컨폰이다라고 알려진 그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같은 이러한 이 전자기기들을 지금 포렌식하는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이제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공범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증거들이 수집되면 이걸 증거 제시하면서 이제 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 대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대질할 수도 있다. 자, 일단 배상훈 교수님, 일단 남 씨는 공범 아니다. 자기는 절대 몰랐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기 행각들에 좀 의혹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 책임에서 완전하게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지금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전 씨로부터 받은 차량과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장의 요지는 혼인민자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상당하게 굉장히 큰 양의 그리고 또 비싼 물품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냐.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되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조 사건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